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서교사 이은지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같이 나눠볼 책은 기억 전달자란 책인데요. 작가는 로이스 로리가 쓴 글입니다. 이 책은 뉴베리 수상작이기도 한데요. 뉴베리상을 찾아보면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를 읽어보면 좋을 거예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모모에 관련된 모모란 책을 소개를 해줬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모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 앞에 더 기버라고 나와 있죠. 이 책은 처음에 1993년도에 발표된 작품이에요. 이 1993년도 작품이 우리나라에서는 Korean Translation Copyright라고 해서 2007년도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소개가 되었으니까 2020년이죠. 지금 그러니까 13년이 된 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이 기억 전달자는 영화로도 제작이 됐어요. 더 기버라는 제목을 검색을 해보면 예고편이나 영화도 여러분들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원작을 잘 살린 그런 영화여서 혹시 책이 어려운 친구들은 영화로 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기억 전달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스토피아 소설입니다. 디스토피아라고 하면 유토피아의 반대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토피아 소설은 어떤 게 있냐면, 조지 오웰의 1806또 올덜리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이 있어요. 딱 제목을 이제 들어보니까 어떤 작품인지 아시겠죠? 어, 보통 이제 모든 것이 통제되고 뭔가 이렇게 갖춰진 그런 모든 거를 통제하고 뭔가 이렇게 규격화된 이제 그런 사회를 디스토피아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좀 뭔가 자유스럽지 않고 좀 암울한 세계를 그린 그런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천국, 뭐 지향향 뭐 이런 거를 의미를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디스토피아는 좀 그 유토피아의 반대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기억 전달자도 보면은 커뮤니티라는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굉장히 통제된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소설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여기 보이시나요? 조너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조너스라는 인물이 주인공인데 이 조너스가 속해 있는 마을은 굉장히 통제되어 있는 그런 커뮤니티 세계입니다. 그래서 어, 조너스의 마을은 한 해에 1년 동안 50명, 딱 50명만 태어나요. 굉장히 통제된 인구 정책을 취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마을에서는 임무 해제라는 걸 당하면 굉장히 그 마을에 속속되어 있는 곳에서 제거되는 약간 그런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장면도 이 비행기라는 물체가 마을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당황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비행기가 마을 위 상공을 왔다 갔다 하거나 이제 그런 장면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스피커가, 이 마을 주민들을 이렇게 통제를 하는 그런 스피커가, 안내 목소리가 나오는 스피커가 있는데, 이 스피커에서 주민 여러분, 자전거를 버려두고 지금 바로 대피하십시오. 라는 그런 안내 멘트가 나오고, 조너스도 바로 복종을 해서, 대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 이게 대체 어떤 상황인지 되게 당황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모두 해결되자 스피커에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말할 것 없이 그 비행사는 임무 해제될 것입니다. 목소리가 전했다. 그리고는 정적이 뒤를 이었다. 아나운서가 그게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는 임무 해제라는 말에서 빈정되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 말이 얼마나 준엄한 것인지 알았지만 조너스는 조금 웃음이 났다. 마을에 속한 주민이 임무 해제 명령을 받는다는 건 최종 판결이자 끔찍한 처벌이며 되돌릴 수 없는 실패를 선고받는 것이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임무 해제라는 것은 이 마을 안에서 굉장히 준엄한 규칙이고 임무 해제를 당한다는 것은 뭔가 제거되거나 그런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여기 이 조너스와가 속한 가정에서는
아니 이 마을 전체에서는 저녁마다 이제 가족들끼리 그날 하루의 일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통제의 한 방법이죠. 이 저녁 시간에 이 아이가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또 가족 구성원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눔으로써 인해서 이 가족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생각의 변화가 있는지 모든 것을 다 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물론 이 소설 안에서는 그냥 나누기만 하고 뭔가 통제된다 이런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지만 어쨌거나 그런 나눔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뭔가 단어를 정확히 써야 된다는 걸 서로 교정을 해주고 뭐 이런 걸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조너스의 엄마가 법무부 쪽에서 이제 어떤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판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형벌이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임무해제에 대한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은 형벌이 아닌 임무해제는 두 가지 경우뿐이었다. 노인들의 임무해제와 아기들의 임무해제. 앞에 임무해제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오랫동안 장수해온 노인들에 대한 축복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뒤에 임무해제는 도대체 우리가 그런 아기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좌절감마저 들게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임무해제를 보면 이 임무해제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안락사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에 대한 임무해제는 그렇지만 이 아기들에 대한 임무해제는 굉장한 그런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약간 윤리적인 문제와 굉장히 결부되어 있잖아요. 살인이랑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는 모든 것을 평등하고 늘 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태어난 아기들에 대해서도 뭔가 장애를 갖거나 뭔가 어떤 그 전체적인 그룹 속에 속해져 있는 그런 행동 규칙을 따라 달성하지 못하면 이제 임무 해제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제되어 있다라는 사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 162페이지에 보면은 색깔에 대한 통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더 기발한 영화를 보면 영화의 다 모든 장면이 흑백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흑백 처리를 한 이유가 이 마을이 색깔에 대한 통제를 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이제 조너스에게서는 이 기억 전달자가 나오는데 기억 전달자에게서 모든 색깔이 보입니다. 근데 조너스는 아직 굉장히 다 모든 것이 흑백으로 보이고 일부 처음으로 발견한 색깔이 빨간색이었어요. 그래서 그 빨간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기억 전달자가 물론 이제 기억을 전달받고 나면 내게 사물 너머를 보는 능력이 생길 거야. 그런 후에 너는 색깔과 함께 지혜도 얻을 거야. 그리고 더 많은 것들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옆에 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조너스는 지혜는 별 관심이 없었다. 조너스를 매료시킨 것은 바로 색깔들이었다. 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수는 없나요? 왜 색깔들이 사라졌나요? 기억자가 어깨를 한 차례 으쓱해 보였다. 우리들이 그쪽을 선택했어. 늘 같은 상태로 가는 길을 택했지. 내가 있기도 전에 이 시대보다도 더 전에 옛날 아주 오래 옛날에 말이야. 우리가 햇볕을 포기하고 차이를 없앴을 때 색깔 역시 사라져버렸지.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있었지.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들은 포기했단다. 조너스는 아주 격렬한 어조로 소리쳤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기억 전달자는 조너스가 단호한 반응을 보이자 조금 놀란 듯 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 아주 빨리 그런 결론에 도달했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렸는데 어쩌면 넌 나보다 훨씬 빨리 지혜를 얻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통제를 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 햇볕을 통제를 한다는 것은 뭔가 이제 작물이 자라는 그런 거에 최적화를 맞추기 위해서 없앤 거겠죠. 날씨를 통제를 하는 것도 뭔가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 그런 작물이나 식품에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근데 이 칼날을 없애버리니까 뭐도 없을까요? 지금 한참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미국에서 한참 일었던 그런 인종차별. 사실 피부 색깔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받는 차별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색깔이 없어지면 그런 피부 색깔에서 오는 그런 인종차별도 마찬가지로 없어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기억 전달자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조너스에게 이제 기억 전달을 해주는데 이제 조너스는 기억 보유자로서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이런 역할을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책에 보면 12살 기념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12살이 되면 한 사람의 이제 성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고 그 역할에 대한 훈련을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12살까지 이 아이가 학습하는 것이나 뭐 행동 특성이나 잘하는 것들을 관찰을 해가지고 직업을 부여를 해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조너스는 이제 기억 전달자, 기억 보유자라는 역할을 이제 맡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조너스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면 이러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자기 직위를 스스로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기억 전달자가 말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니? 조너스는 낄낄 웃으면서 대답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상상조차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해야 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억 전달자가 조용히 말했다. 그게 훨씬 더 안전하지. 조너스가 맞장구 쳤다. 맞아요. 훨씬 안전하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제가 다른 쪽으로 옮겨가 버리자 조너스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조너스는 친구들이 아무 활력도 없는 생활에 아주 만족한다는 사실을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리고 친구들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는 자신에게 무척이나 화가 났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조너스가 사는 이 기억 전달자 안의 세상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고 평등한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란의 소지를 모두 제거해 버린 곳이죠. 그 색깔이나 소득 격차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런 거에서 우리가 상대적인 불평등을 느끼고 뭐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구는 돈 적게 벌고 누구는 지위가 높고 지위가 낮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분개를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마을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이제 자유로운 게 없고 다 모든 게 통제된 상황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대신에 극단적으로 통제를 당하는 대신에 마을 사람들은 어떤 모험도 할 필요가 없고 위험도 없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 그러니까 늘 같은 상태를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선택을 하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선택에 대한 다른 불안전성을 갖는 거죠. 그거에 대한 안전 확보받지는 못하지만 그거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통제된 삶과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삶 중에서 어떤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삶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굉장히 이 책에 관련된 유의미한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왜 해보라고 하냐면 사실 지금도 약간 그런 갈림길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의 많은 정보 일부분이 이제 정부 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파망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페이스북, 뭐 구글, 뭐 네이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그런 디지털적인 플랫폼을 이용을 하지만 그만큼 우리에 대한 정보가 그 플랫폼 서비스에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 클라우드를 갖고 있는 이유가 그걸 이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개개인의 데이터가 지금 계속 클라우드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디지털 정보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역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위치가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느 부분에 이동을 했는데 다 찍히잖아요. 그런 위치 전송 데이터라든지 그런 걸 찍힘으로 인해서 이거의 통제를 받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허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허용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도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디스토피아 소설이 참, 이제
그런 냉전 시대 이후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자유를 누리게 됐잖아요. 민주주의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품들이 계속해서 유의미하고 의미가 갖는 거는 이렇게 자유와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또 이런 디지털적인 그런 산업이 발달할수록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또 고민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을 보면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산모란 직업도 정해져 있어서 산모도 아이 3명을 낳으면 끝나요. 딱 3명만 낳을 수 있어요. 그 건강상에 뭐 이렇게 뭐 나옵니다. 그 인구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성적인 욕망을 또 억제하기 위해서 약을 부여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뭔가 우리가 논란을 할 수 있고 또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도 이제 그러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통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좀 고민해 본다면 굉장히 훌륭한 책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음, 그래서 이 기억 전달자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 쉽게 이제 디스토피아 문학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소개를 한 책이고요. 이거 말고도 디스토피아 문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고 또 다른 책들도 찾아서 읽어보고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독서에 대한 확장이 또 점점 이루어지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자,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책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